어제 새누리당 황진아 사무총장이 김무성 대표를 김일성 대표라고 불러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뒤에 나온 말들, 새로운 말들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김듬성.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이 교과서 문제를 놓고 다퉜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정말 일본 극우파의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발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문재인 대표의 주장을 보면 일본 극우파의 주장과 다를 게 없다. 이게 극우파의 주장이 어떤 부분하고 지금 김무성 대표의 주장하고 맥이 다 있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저도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걸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봤는데, 네. 일단 극우 또 수구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이제 노조 문제하고 이 교과서 문제를 좀 들었는데, 네.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우리 교과서들이 대부분 그 사학계에서 근현대사에 대해서 좀 좌편향 사관이 심하다라고 해서 예컨대 우리가 아는 유관순 누나에 대해서는 거의 기술을 제대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좌파 계열의 독립운동가들만을 어떤 그 독립운동의 전체인 것처럼 묘사하는 이런 교과서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 건국의 정통성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떤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어떤 우리 건국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폄하하는 듯한 이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거처럼 어떤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논의가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죠. 예, 그래서 거민정과 국정체제가 어느 것이 절대선, 절대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국가 정체성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정통의 역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일본의 극우파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지금 문제가 됐었던 산케이 신문의 경우도 나타났듯이 근현대사를 완전히 정말 잘못된 역사 왜곡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극우파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보고요. 또 아까 그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보면 이 김무성 대표가 우리의 그 노동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10%에 불과한 조직률을 가진 기존의 그 대기업 그 조직노조가 전체적인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깨야 오히려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비정규직 그다음에 중소기업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그 보호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갖고서 발끈해서 그 문재인 대표는 10%밖에 안 되는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오히려 더 도와줘서 노조 조직률을 높일 생각은 안 하고 마치 그 10%를 적대시한다. 이렇게 상당히 발끈하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떤 수구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노동개혁인데 생각이 야당과 지금 많이 다른 상황이라 어떻게 진행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 교과서 문제는 사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머리에 담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바른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행 검정제도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이제 바꾸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정교과서에 관련해가지고 반대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역사교육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나 그 정치적인 의견으로 인해서 정권마다 교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학자나 교육학자들한테 맡기자 이런 논의가 이루는 거고요. 검정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사는 하나여야 되고 올바른 역사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이 주관적인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이 좌편향된 역사를 배울 수도 있고 우편향된 역사를 배울 수도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역사관이 좀 편향된 교과서가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두 제도 자체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리 미래 세대들의 역사관에 더 올바른 것인가, 가치 평가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봐야 될 것이고요. 국정교과서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역사학자들끼리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한 가지 사실을 두고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른 부분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관되고 획일적인 역사를 남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보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이제 공론화하기 위해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회에서 하면서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좀 굴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저렇게 각을 세웠던 두 사람이 오늘 이런 표정을 연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뒤에서 김무성 대표를 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손이 지금 묘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천상철 차장. 예. 왜 여기 손이 여기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민감한 위치인데. 안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간지럼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간지럼을 태운 거예요? 일부러? 겨드랑이 간지럼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예. 보이시죠? 오늘 네. 이 2015 가정 어린이집 보육인 대회에 두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보육인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할 때 친해지라고 간지럼도 태우고 안아주기도 하고 좋은 말 해주고 이런 걸 시킨 거예요, 참석자들한테.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 뒤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 윙크도 하고요. 저 윙크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게 이게 간지럼도요, 살짝 태우면 이게 친근한 표현이지만 세게 타면 저거 고문이거든요. 예. 당해봐라. 아침에 저렇게 뭐 수구다, 보수다, 극우다 이렇게 해놓고 저 오후에 가서 저렇게 또 간지럼 태우고 웃고 하는 거 보면 야, 참 정치인들 저래서 정치하는 것인가라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속을 좀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정말 알기 힘든 게 바로 정치인들의 속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어제 이 황진화 사무총장이 김일성 대표라는 말을 이제 실수로 했었잖아요. 네. 그 뒤에 나온 재밌는 얘기가 있던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뭔가요? 김무성이 예. 한 명이면 예. 1위니까 김일성이 되는 것이고 한 명이라 한 명이면. 김일성. 예. 그리고 이제 많으면 예. 무성해진다. 아. 김무성이 거고요. 예. 저렇게 한 3명 정도 있으면 듬성 있다 해서 김듬성이다. 네티즌들이 참 잘 대단합니다. 머리도 참 좋으신데. 기발합니다. 김등성 대표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까지 한번 봤는데, 자, 야당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오늘 야당에서 또 이제 비노계의 목소리가 좀 크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비노계가 총선 앞두고 움직이는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문재인 대표는 네. 에이, 분당 없어. 이렇게 네. 좀 막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움직임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16일인가요? 그 중앙위원회에서 네. 그동안 내놨던 혁신안을 당 차원에서 공식 통과시키는 이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걸 앞두고 비주류들은 이 혁신안을 토대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의 그동안의 자체 개혁이라는 것은 기대할 것이 없는, 이렇게 해서는 총선에 이길 수 없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앞을 다퉈 높이고 있죠. 어제 그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또 김한길 의원도 그렇고, 지금 비주류들이 말하자면 이제 이 당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것이 문재인 대표가 볼 때는 소위 얘기해서 충만해서 탈당으로까지 나가기에는 새가 약하다라고 제가 볼 때 견적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당 밖에서 엄동설 안에 나가서 새 당을 차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당 안에서 뭘 바꿔보겠다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 분당은 끝났다, 분당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안에서 이제 같이 논의해가자라고 하는 하나의 포석을 까는 이런 것이 분당은 없다라는 선언, 일종의 자신감의 회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이 이제 신당 창당한다고 얘기를 했고, 신당 창당 로드맵을 밝힌다 그랬죠. 예. 그래도 이제 가세하는 사람이 당분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남북을 다 이렇게 의원들을 만나봤지 않습니까? 네. 그 문재인 대표가 만나보고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본인들의 공천 학살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본인의 공천이 부당하게 말하자면 날아가지 않는다면 당을 떠날 생각은 거의 없다. 예. 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있다. 내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분당은 없다라고 사실은 지금 너무 조기에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이나 혁신위원회 어떤 혁신안을 바라는 비노 측의 입장으로서는 문재인 대표가 조금 더 내부 결속을 다지고 조금 그 친노 패권주의를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할 것인가의 진정성을 좀 더 보여주고 설득을 하고 나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노력에 대한 진정 있는 성과나 노력이 조금 미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노 측의 반발, 오히려 반발심, 예. 사그러들고 있는 신당론을 다시 불을 붙게 하는 그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 정치권 이야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